그날 밤은 제가 3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온종일 연락 없던 남편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야? 안 자고 뭐 해? 당신, 미연이랑 어디 갔다 왔어요? 미연이랑 당신, 대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네가 뭘 알고 그러는 거야? 혹시 내가 그랬다고 쳐? 네가 나를 제대로 대했으면 그럴 일도 없었겠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혼해요. 뭐? 그의 눈빛이 사나워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혼! 지금 이게 뭐라는 거야? 우리 이혼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너 미쳤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의 묵직한 손이 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저는 부풀어 오르는 볼을 잡고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잘못!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집에서 제대로 했으면 내가 다른 여자 만났겠어?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제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놓아요. 놓으라고요.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나한테 이혼을 들먹여?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리고 진돗개 하루가 미친 듯이 달려나왔습니다. 하루는 제가 3년 전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한 아이입니다. 하루는 사람을 잘 따르고 온순한 개예요. 그런 하루가 지금 이를 드러내고 남편에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남편이 발로 하루를 걷어찼습니다. 하루는 한 번 뒤로 밀려났지만 곧바로 다시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편의 팔목을 확 물어버렸어요.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뿌리치려 했지만 하루는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미친 새끼! 당장 못 놔! 남편은 하루를 발로 차서 눕히고 무릎으로 하루의 목을 누르려 했습니다. 저는 하루가 죽을 것 같아 정신을 차렸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빨리 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너무 무서워서 남편의 눈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노려보았고 눈빛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하루를 발로 차서 떼어내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루는 제 곁으로 와 저를 위로하듯 손등을 핥았습니다. 저는 하루를 꼭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하루는 조용히 저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를 지켜주었던 건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아니라 3년을 함께한 진돗개 하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서울에 살다가 지금은 강릉에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저는 폭력 성향이 강한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남편은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 고함치고 저를 위협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참으면 나아지겠지. 나이 들면 변하겠지.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고 헤어지기 직전에는 다른 여자까지 생겼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맞선으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29이었고 남편은 32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결혼 정년기를 놓쳤다며 재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첫 인상이 괜찮았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직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직함도 있었고요. 제가 은주 씨를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남편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신호는 시어머니와의 만남에서 나타났습니다.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랐다. 네가 잘 챙겨줘야 해. 너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내 아들이 너 때문에 피해봐선 안 되잖아?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어머니께 문안 인사 드려야 해. 어머니는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네, 알겠어요. 저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결혼 생활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매일 아침 7시에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은주야, 내 아들 아침은 챙겼어? 밥은 꼭 차려줘야 해. 내 아들은 밥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와이셔츠는 다림질 잘해서 보내야 해. 내 아들이 너 때문에 회사에서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네, 어머니. 저는 대답했지만 제 결혼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잘 따르는 것을 대견해 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어머니 말씀 잘 들어줘서 고마워. 역시 내가 너를 잘 선택한 거야. 저는 그 말에 기뻤습니다. 제가 인정받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2년 차에 저는 딸 수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원하셨지만 딸이 태어나자 실망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에휴, 딸이네.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휴, 딸이면 내 재산은 누가 지내주나. 딸을 잘 출산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 대신 한숨을 쉬는 남편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괜스레 죄인이 된 마음에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산후조리는 둘째 낳으면 저절로 되는 거야. 네가 산후조리 한다고 누워있으면 내 아들 밥은 누가 차려줘? 왜 너 때문에 내 아들이 피해를 봐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출산하자마자 부엌에 섰습니다. 몸은 쑤시고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게 맞겠네요. 은주야,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어머니가 해주신 국은 이렇지 않았는데. 은주야, 와이셔츠에 주름이 잡혔잖아. 다시 다려. 은주야, 집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이 키운다고 집안 정리도 못하니? 남편이 생트집을 잡으면 잡을수록 저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리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생트집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어디서 이런 밥을 차려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무서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다시. 됐어! 나 밖에서 먹고 올게!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제 밥이 맛이 없는 건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기 위한 구실을 만들려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고함은 점점 심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은주야! 물! 술 취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물이야? 차가운 물 달라고 했잖아! 남편이 컵을 내던졌습니다. 물이 제 옷에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다시. 됐어! 이 쓸모없는 것! 저는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았기에 딸아이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아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야! 밥 줘! 지금 차려드릴게요. 저는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젓가락을 짚더니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딴 걸 먹으라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데! 너, 나 지금 무시하냐? 남편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등이 저리도록 아팠습니다. 엄마, 딸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 괜찮아. 들어가서 자. 저는 아팠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엄마, 딸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딸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을 수 없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술 드셔서 그래. 어서 자. 저는 딸을 안심시키면서 재우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폭력성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술만 마시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딸 때문에 참았습니다. 딸이 아빠 없이 자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제게 숨통을 틔워준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이웃, 미연이였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덕분에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딸 수진이와 미연이 아들이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는 서로 동갑이고 아이들도 동갑이라 금세 친해졌습니다. 미연이는 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웃을 때 눈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너무 남편 눈치 보지 마. 너도 사람이고 너의 삶이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돈을 벌어오잖아. 미연이는 발끈해서 대답했습니다. 돈 번다고 왕이야? 너도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있잖아. 그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은주야, 너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남편이 잘못해도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잖아. 미연이의 말이 낯설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연이는 자유로웠습니다. 혼자 살면서 프리랜서 일을 했고 가끔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눈치 안 봐도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 저는 미연이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 미연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것보다 상처받는 게 더 힘들잖아. 차라리 혼자가 낫지. 미연이의 말이 제 마음에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걸 그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미연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몇 번 마주쳤거든요. 남편이 미연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은주야, 그 친구 참 괜찮다. 밝고 활기차고 열심히 사는 좋은 사람 같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시작이 될지. 3년 전 이혼을 결심했던 그날, 저녁 9시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는 갓 취직해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미연이 이모 봤어. 아빠랑 같이 있더라. 뭐라고? 식당에서 봤는데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어. 인사하려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냥 나왔어.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미연이 이모한테 무슨 상담 같은 거 받는 거야? 당연히 아니란 걸 알았지만 딸에게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늘 회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연이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도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얼어붙은 제 표정을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안 자고 뭐해? 당신, 미연이랑 어디 갔다 왔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이랑 당신, 대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네가 나를 제대로 대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30년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혼해요. 뭐? 그의 눈빛이 사나워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혼!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 이혼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야, 너 미쳤어? 수진이는 어쩌고? 이 집은, 재산은?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손이 제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신이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잘못!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집에서 제대로 했으면 내가 다른 여자 만났겠어?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놓아요. 놓으라고요.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나한테 이혼을 들먹여? 남편의 묵직한 손이 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저는 부풀어 오르는 볼을 애써 부여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하루가 저를 지켜주었고 저는 남편을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차분히 물었습니다. 남편분의 폭력이 오래되었나요? 네, 결혼 초부터요. 처음엔 말로만 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어요. 딸을 낳고 나서는 딸 앞에서도 서슴없이 때렸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물었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딸에게는 친아빠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 하나만 꾹 참으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맞고 사는 게 누구한테 말하기에 부끄럽고 신고하면 더 맞을까봐 무서웠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을 것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과 미연이의 메시지 캡처 화면, 병원 진단서, 그날 밤의 경찰 신고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해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혼 조정을 위해 법원에 갔습니다. 남편을 마주칠 때마다 저는 떨렸습니다. 이혼 조정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강릉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남편을 마주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아파트 단지에서, 마트에서, 어디서든 남편과 마주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의 절친이자 남편의 내연녀 미연이도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친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는 강릉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강릉에 가서 살고 싶어.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 여기서 쉬어. 바쁠 땐 카페 일도 도와주고. 그 길로 저는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언니의 카페는 바닷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이 카페였고 2층이 언니의 집이었어요. 언니는 말했습니다. 2층에 방 하나 비워놨어. 당분간 여기서 지내. 좁지만 괜찮을 거야. 언니의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언니.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하루도 방을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하루야,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하루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후로 이혼 조정은 1년이 걸렸고 결국 재판으로 가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받았습니다. 저는 삶의 자유를 찾았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걷고 계셨습니다. 저는 하루와 함께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하루가 강아지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진돗개네요. 예쁘게 생겼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라고 해요. 하루?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이 근처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거기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유기견 보호소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요. 행복한 동물 보호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봉사활동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저는 이미 그 동물 보호센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언니의 도움으로 하루를 입양했던 보호소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하루도 3년 전에 그 보호소에서 데려왔어요. 제가 왜 봉사활동 할 생각을 못했을까요? 언제 한번 놀러 갈게요.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시고 오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에는 행복한 동물 보호센터 자원봉사자 박미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명함을 받았던 박미경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센터에서 봉사활동하면서 하루처럼 버려진 개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소는 산속에 있었습니다. 넓은 부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었고 울타리 안에서 강아지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저를 보호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건물 안에는 크고 작은 강아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꼬리를 치며 반겼고 어떤 아이들은 겁먹은 듯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는 길에서 발견됐고 어떤 아이는 주인이 직접 데려다 놨어요. 버림받은 개들을 보면서 제 처지도 이 개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의 질문에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이들이랑 산책부터 해볼까요? 아이들이 운동도 필요하고 사람 손길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 씨가 강아지를 몇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목줄을 잡고 밖으로 나가서 개들을 산책시켰습니다.
하루도 따라 걸었습니다.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셨죠? 잘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 키우면서 배웠어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하루 참 복 받았네요. 이렇게 좋은 주인 만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복 받았어요. 하루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순간 끔찍했던 남편의 폭력이 떠올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버려진 강아지들을 돌보며 어쩌면 저도 치유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차분한 제 성격과도 잘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강아지들과 산책하고 밥 주고 목욕시키고 놀아주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저를 기다렸고 제가 가면 꼬리를 치며 반겼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6개월간 봉사를 했고 어느새 강릉에서의 삶도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3월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하루와 함께 센터에 갔습니다. 그날은 센터의 유기견들을 산책시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미경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개들을 데리고 산책로를 걷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6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새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갑자기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만 목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루야, 어디가? 저는 황급히 하루를 쫓아갔습니다. 하루는 그 하얀 진돗개에게 달려가서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두 개가 서로 뱅글뱅글 돌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개가 갑자기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이도 반가워하네요. 별이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 이름이 별이에요. 저는 별이를 보았습니다. 별이도 하루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진돗개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루와 생김새가 비슷했습니다. 저는 하루와 별이가 잘 노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 얘들이 서로 잘 노네요? 그러게요. 성격이 잘 맞나 봐요. 남자도 신기해했습니다. 하루와 별이는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가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김은주라고 해요. 여기 봉사활동 온 지 6개월 좀 넘었어요. 남자도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박민호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서울에서 강릉으로 이사 왔지만 이 센터에서 봉사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별이도 여기서 데려가신 거예요?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 친구가 3년 전에 여기서 분양받았어요. 친구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제가 별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럼 같이 산책시킬까요? 개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민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1시간쯤 산책을 하고
센터로 돌아가서 개들을 데려다 주고 나오는데 미경 씨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은주 씨, 민호 씨, 잠깐만요. 미경 씨가 뛰어왔습니다. 미경 씨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하루랑 별이 보니까 생각났는데. 혹시 두 분 개들 언제 데려가셨어요? 저는 3년 전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도 말했습니다. 제 친구도 3년 전에 여기서 분양받았어요. 미경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둘 다 3월에 분양받으셨나요? 맞아요. 3월이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기록 확인해 볼게요. 미경 씨가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저와 민호 씨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미경 씨가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있잖아요. 이 두 마리 같은 어미에게서 태어났어요. 네. 저와 민호 씨가 놀라서 동시에 물었습니다. 미경 씨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3년 전 백구 똑순이가 새끼 5마리를 낳았어요. 그중 2마리가 하루랑 별이에요. 형제견이에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루와 별이가 형제라니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개들이 가족이었네요. 민호 씨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개들은 서로 알아보나 봐요. 저의 말에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신기해요. 3년 만에 만났는데도 바로 알아보네요. 그때 우리 얘기를 듣던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개들이 형제라고 해서 서로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렇게 좋아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미경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성격이 잘 맞는 거죠. 개들도 사람처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냄새가 좋다든지 놀이 방식이 비슷하다든지. 형제라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미경 씨의 말을 듣고 저는 개들을 다시 봤습니다. 하루와 별이는 여전히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형제라는 걸 몰라도 그저 서로가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도 신기하긴 해요. 형제인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또 친해지다니. 제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가 웃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우연이죠. 아름다운 우연.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호 씨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떨어지기 싫어했습니다. 서로 꼬리를 치며 꼭 붙어 있었습니다. 하루야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하루는 별이를 봤습니다. 별이도 하루를 봤습니다. 서로 아쉬워 보였습니다. 또 만나면 좋겠네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요. 개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또 만나야죠.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여기 오실 건가요? 민호 씨의 질문에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와요. 그럼 저도 목요일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렇게 목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개들이 이어준 인연에 우리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민호 씨는
목요일마다 센터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개들을 산책시키고 밥도 주고 청소도 했습니다. 처음엔 개들 때문에 만난 거였지만 점차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들을 대할 때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민호 씨가 선한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민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인테리어 사업을 해왔고 지금은 사업을 제법 크게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는 봉사활동을 할 때면 늘 성실했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저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기에 우리는 편안하게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센터에서 미경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은주 씨, 이번 주말에 센터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와줄 수 있어요? 무슨 행사요? 저의 물음에 미경 씨가 답했습니다. 행복 발자국 입양제라고 유기견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예요. 유기견들이랑 산책도 하고 입양 상담도 받고 공연도 하고 행사를 진행하려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해서요. 혹시 그때 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미경 씨가 대답했습니다. 입양 상담 부스에서 일해주시면 돼요. 은주 씨 하루 키우시잖아요. 입양 경험 있으니까 상담하기 딱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민호 씨한테도 연락했어요. 민호 씨도 은주 씨랑 같은 부스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민호 씨랑 같이 일하게 된다니 어쩐지 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행사 당일 토요일 아침, 저는 하루와 함께 센터로 갔습니다. 센터는 평소와 달리 북적였습니다. 부스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입양 상담 부스, 반려견 용품 판매 부스, 먹거리 부스와 공연 무대도 있었습니다. 은주 씨, 여기에요. 입양 상담 부스 앞에서 미경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입양 신청서와 안내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입양 희망자들이 오면 상담해 주시면 돼요. 강아지 성격 키우는 법, 필요한 준비물 같은 거요. 사람이 갑자기 몰릴 수도 있어서 혼자서 하긴 힘들고 민호 씨랑 같이 하시면 돼요. 민호 씨도 아까 오셨는데 지금은 부스가 한가해서 잠시 유기견들 산책 부탁드렸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민호 씨를 기다리면서 부스에 앉았습니다. 하루는 제 발밑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루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강아지 입양하고 싶은데요. 저는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한 믹스견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고 입양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곧 민호 씨가 부스로 왔습니다. 별이도 함께였습니다. 하루는 별이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민호 씨와 저는 방문객들에게 개들을 소개하고 입양 신청서 작성을 안내하고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민호 씨와 일하면 합이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쩐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함께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 민호 씨의 성격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개를 쓰다듬으며 웃을 때마다 민호 씨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그런 모습이 마냥 선량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마지막 상담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 씨도요? 피곤하시죠? 저를 걱정해주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보람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부스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남은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있는데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두 분 정말 잘 맞으시네요. 오늘 큰 도움이 됐어요. 미경 씨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호 씨도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큰 행사인데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가 웃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행사하면 두 분 꼭 불러야겠어요. 그 후로 저는 민호 씨를 만나는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를 생각하면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왠지 마음이 설렜습니다. 봉사활동에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민호 씨를 생각하면서 가끔 블라우스나 치마를 입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와 민호 씨는 센터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와 별이는 언제나처럼 함께였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네, 5월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은주 씨는 강릉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했죠?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5년 전에 왜 강릉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민호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멀리 개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서요. 그 말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의 어느 목요일, 저와 민호 씨는 센터에서 여느 때와 같이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민호 씨, 잠깐 쉬세요. 커피 가져왔어요. 미경 씨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일손을 멈추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분 요즘 자주 보니까 좋네요. 덕분에 센터 일이 많이 수월해졌어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요. 맞아요. 이 아이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요. 민호 씨도 말했습니다. 미경 씨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두 분 참 잘 어울리세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호 씨도 약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우리는 잠시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봉사활동 끝나고요. 민호 씨의 제안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 씨가 성실하고 착한 남자였기에 조금은 가까워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민호 씨, 저녁 같이 먹어요. 민호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조용한 식당이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에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와 별이를 데리고 바닷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애견 동반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테라스 자리에 앉아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이내 우리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요. 저의 말에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릉의 좋은 곳들, 하루와 별이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민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무척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하루와 별이도 함께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 민호 씨가 저를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민호 씨는 지나간 세월을 제게 말하고 싶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는 들을 준비를 하고 민호 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딱히 놀랍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 아내가 제 회사에서 일하던 저의 절친한 친구와 바람이 났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 일찍 들어갔더니 그 광경을 봤어요. 제 침대에서요. 저는 민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씨도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힘들었던 건 제 아들도 아내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늘 집에 없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민호 씨. 저는 나지막이 민호 씨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도 정리했어요. 직원들이 다 알았거든요.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30년 쌓아온 사업이었는데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지난 10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어요. 민호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제게 별이가 왔어요. 제 친구가 별이를 맡겼어요. 별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끝났을 거예요. 저는 힘들어하는 민호 씨를 안았습니다. 민호 씨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 외로움, 그리고 개에게서 받은 구원이라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민호 씨와 저는 닮은 상처가 많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폭력 성향의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이 났어요. 그 말을 듣고 민호 씨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비슷하네요. 우리는 다시 안았습니다. 이번엔 위로가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하루와 별이는 바닷가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좋아하는 두 개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하루와 별이가 우리보다 먼저 가족이네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러게요. 개들이 우리보다 현명한가 봐요.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를 한참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았기에 더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은주 씨, 다음 주에도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은주 씨,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호 씨 이야기 들려주셔서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외로움을, 그리고 개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8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하루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네 카페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를 알았습니다. 전 남편의 차였습니다. 하루가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차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루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전 남편이 내렸습니다. 은주야, 전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전 남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남편은 다가왔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전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은주야, 제발 나 좀 봐줘.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은주야, 다시 함께 살자. 이젠 나에겐 너밖에 없어. 카페 안에서 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언니가 전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여긴 왜 왔어? 전 남편은 언니를 봤습니다. 처형, 제발요. 은주랑 이야기 좀 하게 해주세요.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해? 당신이 은주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당장 안 꺼져? 하지만 전 남편은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은주야, 우리 수진이도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어? 저는 덜덜 떨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다 컸어요. 당신이랑 저도 이제 남이에요. 각자 자기 삶을 살아요. 은주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루가 3년 전 그날 밤처럼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하루를 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루가 자신의 팔을 물었던 그날 밤을 전 남편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새끼가! 전 남편은 분노가 치밀었는지 하루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하루한테 손대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분노가 보였습니다. 은주야! 너 정신 차려! 걔 때문에 네가 남편을 버렸어?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먼저 저를 버렸잖아요.
때리고 바람피고 남편은 잠시 움찔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러니까 돌아와. 싫어요. 절대 안 돌아가요. 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주야! 내가 줬던 재산도 다시 내놔! 그건 내가 번 거야! 재판도 이미 다 끝났는데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판결도 이미 났고 재산 분할 끝났어요. 법적으로 제 거예요. 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너 진짜 이럴 거야?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목소리, 저 분노를 제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하루가 제 치마자락을 물고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하루를 따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은주야! 서! 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언니가 문을 잠갔습니다. 전 남편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은주야! 문 열어! 이야기 좀 하자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했습니다. 전 남편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렀어. 당장 안 가면 당신 체포될 거야. 10분쯤 후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전 남편은 차에 타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경찰관 1명이 그를 막았습니다. 왜 그러시죠? 전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경찰과 전 남편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와 언니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1명의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무슨 일이셨어요? 경찰은 저와 남편을 분리시키고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전 남편과의 관계, 3년 전 이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다른 경찰관이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분이 원치 않으시니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다시 오시면 법적 조치 취해지실 수 있습니다. 3년 전 전 남편이 저를 폭행했던 신고 기록이 있어서 전 남편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있었고, 언니가 있었고, 하루가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경찰도 조서를 작성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루가 제게 다가와 얼굴을 핥았습니다. 하루야, 고마워. 또 엄마를 구했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주야, 생각해봐. 우리 30년을 어떻게 그냥 버려? 나 진짜 힘들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전 남편이 다시 올까봐, 또 무슨 일을 벌일까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말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전 남편이 또 문자를 보냈어요.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협박 같아요. 네. 문자 잘 저장해 두세요. 위반으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사람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희가 바로 출석 요구를 하고 재접근하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합니다. 또 문자나 전화가 오면 즉시 신고하세요. 그 자체로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어요. 경찰의 설명을 들으니 법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다음 날 민호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 씨, 오늘 센터 안 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민호 씨에게 말해야 할지 말지를 망설였지만 왠지 민호 씨에게만큼은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민호 씨, 어제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민호 씨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네? 전 남편이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민호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민호 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은주 씨, 지금 혼자 계세요? 네, 언니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의 대답에 민호 씨는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은주 씨,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저를 지켜주러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잠시 후 민호 씨가 도착했습니다. 민호 씨는 저를 보자마자 안았습니다. 은주 씨, 많이 놀랐죠? 에휴, 얼마나 놀랐을까? 그 말에 참았던 설움이 복받치듯 밀려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민호 씨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무서웠죠?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무서웠어요. 민호 씨는 제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부턴 제가 있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잠시 후, 이제 괜찮다고 말하며 제가 그의 품을 벗어나려 했을 때도 민호 씨는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요. 제 눈을 보면서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니에요. 은주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30년을 견디고 벗어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민호 씨의 말에 저는 30년의 세월을 쏟아내듯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한 건 줄 민호 씨의 품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민호 씨는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밤에도 수시로 통화했습니다. 은주 씨, 문 잘 잠그셨죠? 네, 잠갔어요. 하루도 옆에 있죠? 네, 하루도 옆에 있어요.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네, 고마워요, 민호 씨. 뭘요? 당연한 거죠.
누군가가 저를 지켜준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것인지 민호 씨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 씨가 언니네 카페로 왔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언니가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요즘 은주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큰일을 계속 겪다 보니 동생이 불안했을 텐데 민호 씨 덕분에 은주가 많이 안정되는 것 같아요. 민호 씨가 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죠. 은주 씨 같이 좋은 분 옆에 있을 수 있어서요. 언니는 민호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언니의 눈빛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 라고요. 그 후로 민호 씨는 저를 보러 자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은주 씨, 사실 전 은주 씨의 전 남편에게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몰라봐 준 덕분에 제가 은주 씨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는 계속 제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언니네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고 일주일에 서너 번 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덕분인지 전 남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저 뭔가 은주 씨와 함께 시작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하루랑 별이 같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 유기견 카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기견 카페라니요? 언제까지 언니 카페에서 일할 수만은 없을 것 같은 마음에 유기견 카페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었어요. 민호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이미 헤아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척이나 두근거렸습니다. 민호 씨가 나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또 한 번 설렜죠. 그는 진심이었고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민호 씨, 앞으로는 우리 뭐든 함께 해요. 몇 달 후 바닷가 근처에 하루와 별이의 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기견이 사람을 만나고 새 가족을 찾아가는 공간이었죠. 손님들은 늘 말했습니다. 저 두 마리 정말 사이가 좋네요. 하루와 별이는 이제 카페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호 씨는 진짜 팀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은주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하루 종일 카페에서 사람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해요. 민호 씨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늘 전쟁 같은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다가 은주 씨와 함께하는 이렇게 따뜻한 하루가 꿈만 같아요. 민호 씨는 잠시 제 손을 바라보다가 손등에 입을 맞추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저는 이제 은주 씨 없는 하루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순간 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월의 어느 날에 우리는 바닷가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줄에도 화려한 드레스도 없는 하루와 별이, 언니, 제 딸 수진이와 보호소 사람들만 초대한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하루와 별이는 파도를 따라 뛰어놀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다 가진 듯 자유롭게요. 민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 씨, 저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은주 씨를 만나면서 치유하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호 씨의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민호 씨를 만나고 힘들었던 제 인생의 그림자들을 하나씩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하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루야, 엄마를 3번이나 구해줘서 고마워. 첫 번째는 폭력에서, 2번째는 과거에서, 그리고 3번째는 외로움에서. 하루는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민호 씨도 별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별이야, 하루를 찾아줘서 고마워. 덕분에 엄마랑 아빠가 만날 수 있었어. 모래 위에는 4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2 사람의 발자국과 2개의 발자국.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